예. 자, 이제 총선 체제로 사실상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민주당도 지금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타자로 국민의힘 본진 격파 프로젝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듭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본진 격파 프로젝트.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구 경북 지킴이 김영권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또는 호남 등에서 못 느끼는 현장에서 예, 그 대구 경북 민심을 그냥 오롯이 받고 있으신 분. 예,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한 5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치명적이죠, 저쪽은. 그렇죠.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거랑 다른 의미죠. 완전 다른 의미. 완전히 다른 의미고 네. 우리가 5석, 최소 잡아서 3석을 지역구에서 돌파를 해낸다면 국민의힘의 본진이 무너질 거다. 여기까지요. 왜냐하면 아직 소개도 안 드렸고 좀 기다리세요. 서서히 합시다, 의원님. 자, 제가 우리 김영권 의원님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경북 의성 출신이세요. 소위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고향 내려가 농사 짓는 분이세요. 그냥 20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셨습니다. 그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여기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많아요.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이 리스트에, 그리고 김종인홍 뭐 나중에 뭐 금방 사퇴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재정 의원, 김영권 의원, 다음에 이철희, 재윤경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 비례대표였던 분들이다. 근데 난 저거 보면서요, 야, 의원님이 참 젊었구나. 이게 8년 전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네, 8년 전. 네. 이제 8년 된 거죠, 8년. 네. 야, 젊었구나. 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특색 있죠. 아까 리스트에 직업이 농업으로 돼 있는 거 정말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네. 소를 키우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때 제가 남자로서 비례 1번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여성이 135를 가져가고 남자가 246을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2번하고 4번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개를 가져갔고 본인이 2번하고 제가 6번을 했으니까 실제로 당의 중앙위원회 경선에서 순위 투표는 제가 1등을 했었고 그렇게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근 의원이 정말 농업인을 대표해 가지고 이런 업적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간략한 것만 소개해드리면 계란 냉장 유통 관련한 거. 그렇죠. 우리 계란 보면은 지금 계란에 산란일자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뭐 과일, 간식제, 소농, 직불제 이런 것들을 정말 온몸으로 투쟁해내신 분이에요. 농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체감을 느끼는 정책들을 꽤 여러 개 했죠. 실제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 실적이 그렇지만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낙선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 다녀보면은 이제 소농직불금이 1년에 1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19년도에 법을 만들고 20년, 21년, 22년 3년을 받은 거예요. 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해놓고 20년도 선거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3년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현장에서 소농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합니다. 참,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참 정치라는 게 어쨌건 전 농민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끝까지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원조 친명. 그렇지.
왜냐하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 초창기 때는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검찰 출석할 때 그때 경찰 따라가시더라고요. 출석할 때. 네. 예.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 김영근 의원이 요즘 자주 안 나오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그래서 소개를 네,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리마인드 드리는 거고 2020년에 4년 전 선거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가죠. 그 정도 아니 레벨이면.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출석을 할 때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그 부당성을 얘기하고 지지를 제가 천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찐명이라니까. 네. 그게 계속 하고 싶으신 건데 지금. 아이, 그거 좀 알아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선거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김영근 의원이라면 수도권 어디 적당한 자리 봐서 출마했을 거예요. 그럼 당선됐을지도 몰라. 근데 무슨 고집을 부리신다고 난 구미 을로 갈래. 그 박정희의 도시 구미로 가서 무려 득표율이 35.7. 이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구 경북 통틀어서 가장 적은 비율차로 아깝게 낙선하신 분. 아, 그때 이런 거 있었어요. 낙선 여당 김영권 대구 경북에선 뭘 해도 표 늘지 않지만 구미 안 떠날 것이다. 이야, 쉽게 표현하면 TK의 노무현. 요거죠. 대략 그런 느낌이야. 저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핵 이후에 20년 집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K의 본진에 우리가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란 늘 퇴행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선거에 질 수 있다. 그래서 당에 비례를 했고 또 수도권에서 선수를 쌓은 의원들은 TK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실 주 내용이시고 그거는 잠깐 킵해 두시고요. 마지막 하나.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지금 임미애 민주경북도당 위원장 남편이세요. 뭐 말하자면 거의 그 인꼬 부부의 모습을. 근데 부부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만큼은 뭔가 지금 우리 수도권 등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예.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히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먼저 밑자락을 깔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약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난 총선 때 내려갈 듯 하다가 안 내려갔어요. 그 전에 이제 뭐 김부겸 의원도 있고 홍일학 의원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러면 4년 동안 꾸준히 누군가 밭을 갈아요.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럼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게 어떤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뭔가 내려가서 할 생각들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김수현 전 정책실장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비례정당을 만들고 비례정당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두 팔 두 다리 들고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이 비례정당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그런 거는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방송에서 종종 다룹니다. 지금 이제 부울경은 디비졌고 그 TK가 심상치 않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TK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떨어지긴 했지만 사람에 대한 평은 좋게 받았고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꽤 있는데 제가 추석 이후로 거의
하루 24시간을 선거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을 진짜 바닥을 누비고 있는데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거리 인사를 하고 출근 인사를 하고 행사 다니고 찾아다니고 저녁에 이제 뭐 식당, 술집 이런 데 인사를 가는데 이런 거예요. 딱 느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장이 내년에 오고 있다. 2018년도 선거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올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2018년도 선거보다도 더 큰 장이 오고 있다. 2018년도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했던 거죠. 싹쓸이했어요. 부울경도 다 가져가고 네. TK만 남았다. TK만 남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대구의 구의원이 59명이 출마해서 58명이 당선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딱 한 명 떨어지고 다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출마를 안 해서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출마했으면 다 됐는 분위기인데 출마한 숫자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당선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다시 그런 장이 오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로또를 안 사고 당첨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를 매일 2시간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출근 인사를 하면 주로 승용차에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물 차량 기사,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 택배 기사, 청소 차량은 아침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세 자리에 사람이 다 타고 있거든요. 그 청소 기사에 타고 있는 그 일하는 분들이 손 흔들어주고 이런 게 이 그러니까 생계형 운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거는 전에 선거에서 내가 전혀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 원래 선거 나가면 네.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낀다면서요. 네. 민주당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 지지하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지금까지 그 바닥을 훑으면서 처음 느껴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2004년도에 내가 총선에 출마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 20년 아닙니까? 네. 내가 경북에서 20년을 선거를 한 사람인데 험지에서 선거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거에 관한 나의 감각의 촉수는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고 어쩌면 내 정치 인생에 다시 느껴보기 어려운 분위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구미만 해도 보수가 두텁잖아요. 거기 태극기 부대의 본산 아닙니까? 태극기 그쪽 강한 보수들이 있고 일반 보수들이 있는데 지금 구미의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윤석열 쌍욕을 해요. 그 태극기 성향은 윤석열을 욕하고 네. 일반 보수들은 윤석열을 부끄러워하고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양자를 드렸는데 드려놓고 보니 근본이 없는 게 들어왔다. 그 중요하죠. 네. 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내가 다니면 하루에도 몇 명을 만나요. 나는 정통 보수다. 그런데 이번엔 심판해야 된다. 이번엔 당신 찍겠다. 라고 얘기하는 진짜 보수들을 하루에 몇 명씩 만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내년 선거에서 저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가 대구 안에서는
대구가 야당 도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어른들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평년작 정도 수준이었어도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엊그저께 저 권영진 전 대구시장 올라와서 하는 말이 네. 그렇다면서요. 대구 분위기는 네.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냐, 네. 왜 이준석 하나 못 품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수들 내의 분위기일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이제 전에는 구민이 되게 젊은 도시인데 전에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명함을 주면은 명함을 안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함을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식당에 다녀보면 응원한다.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은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지자 아니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이 사람들 뭐냐면 안 받을 자기가 국힘 명함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라서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야? 많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민주당 응원한다. 화이팅.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선거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바닥이 큰 흐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정리.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부끄럽거나 창피하고 네. 좀 분노스럽고 네. 그런데 마땅히 그 표가 갈 곳이 없는 상황.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게 표출되기 시작을 해. 응원한다, 지지한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노출이 적은 거예요, 지역에. 익숙해져야 표를 찍는 거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익숙해지고 관계가 맺어져야 표가 되는데 우리의 노출이 너무 적고 우리 후보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읽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그 이야기. 예. 김부겸 전 총리께서 최근에 양평 고속도로 그 이슈에 예. 양평 사시는 걸로 그래서 대구로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양평으로 떠나지 않고 대구의 주소를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만 있었더라도 대구를 떠나더라도 양평으로 가지 말고 상주, 고향 상주거든요. 상주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김부겸은 그냥 당선각이에요. 분위기상. 그냥 거기 그냥 살기만 해도. 대구에 지키기만 하고 있었어도 그냥 당선각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김부겸 의원 당선이 됐어요. 수성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주 최고의 혐지를 뚫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당선될 때 60% 당선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난번 20년도의 TK 선거는 180석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TK에선 역풍이 분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거든요. 저 당을 살려는 놔야 안 되나 보수당을. 왜냐 그러면 이 박근혜 정당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은 일체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당이란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저 당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역풍이 불어서 그 사람 김부겸 총리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당에 대해서 일체감이 없거든. 아까 얘기했죠. 저건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당이 아닌 거죠. 네, 내 당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로 가도 역풍이 불지 않을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킬 생각이 없는 거다. 지킬 생각이 없는. 저건 지켜서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아예 망해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은 심판해야 되고 이번은 혼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까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TK에서 45. 네. 그리고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8. 네. 저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TK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평균 얘기고 경북의 여러 지역은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나오면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현재 더 높은 거예요.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TK의 전부를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중에 돌파할 수 있는 곳을 몇 곳만 돌파를 해도 저 본질은 무너질 거니까. 아, 그렇죠. 아까 말한 한 5번 가져와도 뭐 어마어마한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은 정당 지지도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걸 중심으로 선거를 하는 거라서 이미 대구 경북도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 도시 지역은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이 50% 넘어간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의원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김천이라든지 그렇죠. 사드 이런 문제. 그때 성주라든지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한 20%? 뭐 10몇 프로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나옵니다. 그때 이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욕을 했어요. 야, 진짜 대구 경북은 진짜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뭘 해도 국민의힘 찍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거기 찍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정잡동 같은 건데 더 잘한다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게 이번일지 다음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 감각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장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총선 전략으로 TK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포기하지 말고 TK를 중점 공략 지역으로 선정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전선을 TK로 설정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은 수도권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호남도 많을 거고. 근데 대구 경북 내려가겠다는 사람 사실 저 이 바닥에 있잖아요.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죠. 민주당이 말로는 전국 정당 얘기를 하고 20년 집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은 안 하니까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해보지를 않는 거죠. 현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고 유권자들은 지지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략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원래 그런 거죠. 정치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왜 민주 진보 세력한테는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하나 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정치는 적을 내 동지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대구 경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우리 당의 승부처로 만드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미 지금 수도권에는 험지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강남이죠. 강남은 수도권에서 접근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구 경북을 승부처럼 만드는 순간 우리가 수도권에 강남을 돌파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 그러면 강남은 다 TK하고 연결돼 있거든.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거 강남 문제는 서울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서 승부가 붙었다. 되나 안 되나 싸움이 지금 각축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분들이 이미 김부겸 의원 등을 지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거기다 계속 씨를 뿌려야지. 김부겸 사라지니까 대구 경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TK가 전선이 되는 순간 부울경 선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그건 안방 선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선거 전략 정말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대구 경북
국민의힘도 네. 호남 공약 계속 하잖아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호남 공약을 해서 그게 맥혀서 0.73으로 우리가 지게 된 원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근 의원께서 이제 뭔가를 들고 나오신 건데 네. 지금 이대로 두면 네. 국민의힘 중에 그래도 좀 자기 지역 활동 잘한 사람들이 뽑힐 거고 네. 그럼 민주당은 뽑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무소속으로 대구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준석이 좀 영악하잖아요. 네. 벌써 대구판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대구 경북의 민심의 변화를. 이대로 두면은 TK가 국힘 일부 이준석 신당 일부 무소속 일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결국 다 우리 사람 우리 편 아니거든. 무소속 해봐야 우리 편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빈털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남의 잔치에 네, 남의 잔치 구경만 실제로 하고. 그 비례의석 등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역 분들이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스펙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펙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깜이 되냐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포기하지 말고 예. 뭐 진정성 등을 보여주면 예. 분명히 답을 할 것이다. 총선은 막판에 가면은 결국 누가 더 개혁적인 공천을 하느냐, 그리고 진정성을 보이고 헌신하느냐, 저 당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유권자들한테 줘야 유권자들이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에 다 들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잠시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났다고 해서 장마 전선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지금 영장 기각되고 강서선거 이겼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지만 민주당의 변화하고 개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180석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선거 자원들이 넘쳐나. 그래서 결국 이대로 가면 경선에서 잡음만 나와요. 경선 뒷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국힘은 분명히 지금 벌써 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공약도 꺼내고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하든 안 하든 막 찔러대잖아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 또 옷 갈아입고 엎드려서 읍수할 거라고. 그렇죠. 선거 임박해가지고. 임박하면은. 그러면 유권자들은 뭐냐.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번 더 엎드려서 쇼라도 하면 내가 저놈을 찍어줄 명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 안 하고 내부의 경선 결과 가지고 누가 오르니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소리만 나오면 선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개혁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선거 전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껴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의 험지는 TK밖에 없잖아. 그렇네요. 그럼 TK에 민주당이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 쟤네들이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쟤네들이 내려놓는구나. 21대 국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21대 국회는 원죄가 있어요.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권력을 내줬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빗발쳐요. 그게 왜 그래요? 권력을 내줬기 때문인데 21대 국회는 그 권력을 내준 원죄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책임이 있다. 민주당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선수 하나 더 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은 거의 금과 옥조. 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래서 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진정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거는 선거에서 마지막 남은 동토, 우리 입장에서 동토인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책임성을 갖고 올인하는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러 거기 나가는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개인은 지나 민주당은 승리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감했던 게요. 그냥 우리가 대충 선거 의석을 막 예상해 볼 때 대구 경북에선 거의 없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일단은. 대구 경북 사람들의 이때까지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서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선거에 돌입을 할 때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안 나올 거라고 아예 선거 안 될 거라고 아예 판을 그렇게 만드니까. 아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패널들까지 거기는 안 될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거든. 그럼 선거 못 이기죠? 그럼 못 이기지. 그리고 지금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당 의원들을 중에 TK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진은 정말 책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전국 정당화 얘기하지 말아야지.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대구 또는 경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가장 먼저 이재정 의원.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비례 그가 1순위가 이재정이었거든요. 여성 비례로 들어왔었고 또 본인은 대구 출신이고. 그때 이재정 의원이 대구 송화여고 출신, 경북대학교 대구 민변 출신. 그때 비례가 되는 것도 TK 몫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재선했잖아요. 재선 의원이잖아요. 민주당 덕을 봤다. 볼 만큼 봤지. 볼 만큼 봤다. 볼 만큼 봤고, 이재정 의원이 대구나 경북에 내려오면 늘 하는 얘기가 저 대구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 출신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신이 하신 얘기를 책임질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정도 레벨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서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엔 된다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의 수도권 내리 몇 선을 다는 순간 그건 정치인으로서 못 크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수도권 내리고 5선 많잖아. 4선도 많고. 다선 의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관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도권 내리 몇 선을 다는 순간 정치인으로 민주당은 노무현 효과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수도권 내리 3선 이상 한 사람 중에 정치적 거물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당에. 그래서 난 이재정 의원에게 이번에 다시 수도권에 나가서 의원이 되면 수도권 내리 3선이 된다. 그 순간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은 고그릇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정 첫 번째. 두 번째. 전해숙. 토종 TK. 외관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토종 TK. 대구 약사회 대표.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비례의원이 됐고 지금 수도권에서 3선 했습니다. 예. 이번에 가면 4선이 되는데 선수 하나 더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대구 내려가서 우리 싸우고 영토 확정에 함께 하고 정권 교체해서 보사부 장관 하셔야지. 약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배지 하나 더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원들은 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안 나가도 정권 바꾼 뒤에 더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지역구만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명분과 가치는 떨어지고 큰 의미가 없는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호명할 분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대구 경북에 출마를 해주면 분명히
눈에 확 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칠승 의원 대구 출신이고 3선 했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고 그럼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하셔야지. 야, 지금 호명되시는 분들은 불안하겠어 아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대구로 모셔오고 싶은 분은 정말 이건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난 이분 정말 좋아하는데 조홍천 의원. 조홍천이요? 사실 우리들 쪽에서는 이제 별로 그닥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분은. 그런데 조홍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내가 그때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셨고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이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후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했거든요. 경북에 내려와서. 내가 그걸 알아요. 나는 그분의 진정성을 믿고 그리고 우리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 다른 목소리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어떻게 민주정당이 한 목소리만 내요.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홍천 의원 할 소리 하고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할 소리 하고 사나답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조홍천 의원 지역구만 해도 사실 민주당 밭이 좋은 것이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저렇게 이제 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본인이 대구 내려가서 대구에서는 반응이 좋다면서요. 왜 이재명 까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조홍천 의원 같은 스타일을 TK는 좋아해요. 검사 출신이지. 아주 사나답잖아. 사나답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내신 느낌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칭찬이라니까 진짜로. 그리고 내가 조홍천 의원이 대구에 정말 가장 먹히는 의원은 조홍천이에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조홍천 의원을 대구로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조홍천 의원은 대구시장으로 최적의 인물이에요. 우리 당에. 대구시장 내자. 대구시장. 국회의원 한번 시키고. 이번에 나가서 한번 시키고 해도 되고 이번에 나가서 열심히 대구 선거에 대장주 노릇을 하고 대장주가 필요하거든. 김부겸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장주가 없는 게 지금. 대장주 노릇을 하면서 대구 선거 전체를 이끌고 그래서 당선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도 2년 뒤에 시장 후보로 바로 내자. 좋으세요 아이디어. 그게 대구시장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014년도에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나가서 40.3%를 득표를 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거예요. 그 2014년도는 우리 당 별거 없었어. 그런데도 김부겸이 나가서 40.3%를 획득을 했어요. 말씀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만 공천하면 대구 분들도 민주당 봐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18년도에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다시 도전했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김부겸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선거에 대구의 여럿의 구청장까지 동반 당선시켰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분들은 경북은 빼고라도 대구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를 안 하거나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 한번 추천. 대구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중랑에서 내리 3선 했잖아요. 그 옆에 홍익표는 강남을로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영교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까지 하고 거기에 또 나갈 건가? 고향이 상주거든요. 경북 상주로 가라. 가능성이 있다. 어렵겠지. 상주 표밭이 상주는 그래요?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시기에 다 배지를 달고 당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당은 팀플레이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우리 함께 하고 지금 권력을 뺏기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우성을 치잖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아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외면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뭐 김영근 의원의 일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네. 민주당의 운동이 될지 사실 그렇게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신진 개혁 세력한테 뭔가 양보하시고 내 스스로가 적진에 들어가는 건 정말 이슈는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비워줄 곳은 또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서울로 오는 거는 쫓겨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내가 거론한 의원들이 내려가는 건 쫓겨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 자기 지역을 안방을 놔두고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내겠다는 각오로 한국의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내겠다는 각오로 험지로 뛰어들어가 승부를 보는 건데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은 대구 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안동 예천. 안동 예천. 원래 고향이 예천이고 김병주 의원은 21대가 배출한 우리 당의 스타죠. 최고죠. 최고 스타죠. 그분의 인품이나 능력 이런 거는 다 검증됐어요. 왜 또 수도권으로 가서 수도권은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인이 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선은 돼도 정치인으로서는 못 커. 내가 얘기했잖아. 수도권 내려오서는 정치인으로서 죽음이라니까.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검증된 우리 당의 인적 자원들이 영토 확장을 하러 가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하고 김병주 의원은 우리 새로 권력 잡으면 국방부 장관 1순위지. 저 잠깐만요. 댓글창에 한 말씀 드리려고요.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요. 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다 뭐 현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이 인터뷰의 본질은 뭐냐면은 TK를 포기하면 결국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크게 못 이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본질을 털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의 민심이 워낙 윤석열한테 안 좋다. 민주당이 포기하지 말고 이 선거에 올인하려고 하면 저렇게 스타 의원들이 내려와 주면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 현재 뒤집을 수 민심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맥락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다시기 시작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그쪽 대구 경북에서도 아니 어디에서도 저분은 진짜 잘하는 분이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동 정서에 딱 맞는 분이죠. 양반이지. 김병주 의원 자체가 양반이잖아요. 고향 예천이고 장성 출신의 그런 인품이면 안동 예천 가서도 승부 볼 수 있다. 근데 안동 선거구는 늘 삼자구도예요. 무소속이 늘 나오는 거죠. 참 이게 나 진짜 왜 제가 이 인터뷰를 제가 하시자고 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야가 딱 이 정도였었거든요. 이 정도로 넓혀놨어요. 뭐 공감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대구 경북을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셨어요. 미리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자, 그다음 이 리스트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실에서 살 떨리는 거 있잖아요. 나를 부를까봐. 또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은 정말 우리 당의 최고 스타고 보배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요. 그분이 마음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그 갈망, 헌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의 가장 큰 단점은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곱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 들야자 야성, 근성, 큰 정치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그게 난 이탄 의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이탄 의원은 대선 주자로도 조금씩 거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분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TK로 가자. 오케이.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추미애 전 대표는 어떠십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그냥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제 방송의 수준을. TK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도움이 안 된다. 네. 대구 쪽에서는 완전 이제 대구 출신이지만 그렇다. 아.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민주당 결 또는 뭐 개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얘기가 따라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보수나 TK 지역에서 그만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부감이 있다고? 거부감이 있다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는 뭐 TK 가서 민심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매일 살고 계시는 이야기가 맞겠죠? 거부감이 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고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총선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면 분명히 개혁공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체제로는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안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구 경북 지킴이 김영권 전 의원께서는 최소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구 경북 포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포기가 뭐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원이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인물들을 공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게 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선거는 결국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감동이 있느냐, 저 사람들이 절박한가를 느끼게 하는가. 이게 막판의 변수일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 안주? 내부 경선? 그거 갖고 21대 국회가 그 원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민심을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중도층들 포함해서 우리가 그 민심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당에서는 말로는 포기 안 했다고 해도 결국 나갈 인재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안 내보내면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대구 경북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고 느낄 정도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버리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좋은 사람 공천 안 하면 무소속이나 국민의힘이 당선되므로 거기서 대구 경북 통틀어서 한 5석만 가져와도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압승이다. 근데 대구 경북에 계신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절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안 계신 분들 민심은 안 계신 분들은 이 느낌을 사실은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땅으로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 뭐 그 이야기가 전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한 5개월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용히 있겠지만 분명히 판을 흔드는 뭔가가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5개월 너무 길어요, 한국 정치에서. 알겠습니다. 야, 대구에서 경북에서 지금 저도 포기하고 있었던 죄송해요. 포기하고 있었어. 안 되었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게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말씀드리고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략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전략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김영건 의원님께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실 기회 드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싱싱한 계란은 딱 김영건 덕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